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연금은 우리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하루에 2250억 원씩입니다. 그런데 2달 전만 해도 이 한도는 9100여 원이었습니다. 파는 도중에 속도를 4분의 1로 줄인 겁니다. 왜 팔아야 했고, 왜 늦췄을까요? 이 숫자 하나에 올해 있었던 일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매달 월급에서 떼어 넣는 돈입니다. 내가 낸 돈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규칙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렵지 않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왜 만들어졌는지 보려면 1년쯤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25년 국민연금이 한 해 동안 번 돈이 231조 원이었습니다. 수익률로는 18.8%. 1988년에 기금을 만든 이래 가장 좋은 성적이었고 그 결과가 올해 초에 발표됐습니다. 어디서 벌었을까요? 미국 주식을 떠올리시는 분이 많을 텐데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해외 주식이 20%, 국내 주식이 82%였습니다. 우리 시장이 압도적으로 좋았던 해입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일은 전부 이 82%에서 시작됐습니다. 국민연금은 돈을 마음대로 넣지 않습니다. 어디에 얼마씩 넣을지를 해마다 미리 정해둡니다. 국내 주식 몇 퍼센트, 해외 주식 몇 퍼센트, 채권 몇 퍼센트, 이런 식입니다. 이걸 자산 배분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걸 정해둘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곳에 몰아두면 그게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를 때는 더 사고 싶고 내릴 때는 다 팔고 싶은 게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대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미리 선을 그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규칙에는 이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올라서 정해둔 선을 넘으면 넘친 만큼 덜어냅니다. 더 오를 것 같아도 팝니다. 판단이 아니라 규칙이니까요.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부릅니다. 비중을 다시 맞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 국내 주식이 82% 올랐습니다. 사지도 팔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몫이 저절로 불어난 겁니다. 당연히 정해둔 선을 넘었습니다. 규칙대로라면 넘친 만큼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6년 1월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 정해둔 몫을 14.4%에서 14.9%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넘친 만큼 파는 일을 6월 말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 한 번 더 올렸습니다. 14.9%에서 20.8%로 이번에는 큰 폭이었습니다. 같은 회의에서 해외 주식에 정해둔 몫은 반대로 낮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발표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026년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조정하여 현실화하기로 하였다. 이는 상법 개정 등에 따른 국내 주식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과 국내 주식 실제 비중 확대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그 문단 마지막에 한 줄이 더 붙어 있습니다.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리밸런싱에 따른 시장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비중을 맞추려고 한꺼번에 내다 팔면 시장이 흔들리니까 그 충격을 줄이려 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뒤에 나올 비판과도 이어지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은 것 중에 이 대목을 다시 보겠습니다. 국내 주식 실제 비중 확대 상황을 고려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선을 넘었더니 그 선을 넘은 자리에 맞춰 옮긴 겁니다. 그러면 팔아야 할 이유도 같이 사라집니다. 미뤄뒀던 매도는 7월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숫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때 파는 속도를 정한 규칙도 함께 바꿔서 하루 한도가 9,100럭에서 2,250억으로 줄었습니다. 판다고는 했지만 훨씬 천천히 팔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운용전략실에서 12년 동안 자산 배분을 담당했던 분이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10년 넘게 유지해온 자산 배분 원칙이 무너졌다고요. 안에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의 말이라 무게가 다릅니다. 지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규칙의 뜻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규칙을 두는 이유가 사람 마음이 흔들려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런데 지키기 어려워질 때마다 규칙을 고치면 그건 더 이상 규칙이 아닙니다. 둘째, 시장에서 맡던 역할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큰 기관이 오를 때 조금씩 덜어내면 과열이 식습니다. 그런데 덜어내야 할 쪽이 덜 팔았으니 오히려 오르는 쪽을 도운 셈이라는 지적입니다. 셋째, 부담이 뒤로 미뤄진다는 겁니다. 비중은 이미 커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맞춰야 합니다. 그때 팔아야 할 양은 지금보다 많아져 있을 겁니다. 지금 덜 흔들린 만큼 나중에 더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밀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계산입니다. 시장 전체 거래 규모에 비하면 국민연금이 하루에 사고 파는 양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코스피가 9,000을 넘던 날마다 조금씩은 팔고 있었습니다.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환율입니다. 해외 주식에 정해둔 몫을 낮췄다고 했죠. 해외에 투자하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 해외 몫을 낮췄다는 건 달러를 살 일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같은 시기에 하나 더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해외에 투자한 돈에 대해 환율 변동을 미리 막아두는 장치를 씁니다. 밭에서 키운 배추를 가을에 얼마 받을지 미리 정해두고 파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중에 들어올 달러를 지금 값에 팔기로 약속해두는 겁니다. 이걸 원래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 10%까지 열었고 올해 4월 15%로 올렸습니다. 달러를 미리 판다는 건 시장에 달러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달러가 흔해지면 환율은 눌립니다. 올해 상반기는 환율이 1,500원을 넘어 크게 오르던 때였습니다. 올해 있었던 일을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국내 주식 몫을 올렸습니다. 팔아서 달러를 살 일이 줄었습니다. 해외 주식 몫을 낮췄습니다. 밖으로 나갈 달러가 줄었습니다. 환해지를 늘렸습니다. 달러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셋 다 환율에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환율을 잡으려고 국민연금을 끌어다 쓴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런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기금이 스스로 판단한 일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려하는 쪽은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연금을 꺼내 쓰는 선례가 된다고 걱정합니다. 양쪽 말을 다 옮겨드립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저는 모릅니다. 규칙을 바꾼 게 잘한 일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습니다. 국내 주식이 계속 잘 되면 잘 바꾼 게 되고 반대면 반대가 됩니다. 지금 결론을 내리는 건 판단이 아니라 예측입니다. 다만 확인된 사실 하나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환해지를 15%로 올린 그 회의에서 한 가지를 더 논의했습니다. 성과를 매길 때 환율 덕에 늘어난 부분은 빼고 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해외에 넣어둔 돈은 환율이 오르기만 해도 원화로 계산한 금액이 늘어납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환율 때문에 성적이 좋아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을 걷어내고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올해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표를 올린 그 5월 회의에서
앞으로 5년 계획도 같이 정했습니다. 2027년 국내 주식 목도 20.8%입니다. 올해와 같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한 해만 조정한 게 아니라 옮긴 그 자리에 그대로 두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 다 맞춘 것도 아닙니다. 5월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 비중은 29.4%였습니다. 목표인 20.8%와는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하루 2,250억씩 줄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난 일이 아니라 오늘 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2025년에 231조를 벌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해 국내 주식에 정해둔 몫을 2번 올렸고 파는 일을 미뤘고 파는 속도도 늦췄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안에서 일했던 사람은 원칙이 무너졌다고 하고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실지는 보시는 분의 몫입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231조는 규칙을 바꾸기 전에 난 성과입니다. 다만 앞으로 나올 숫자는 다릅니다. 국내 주식 비중이 커진 채로 받는 성적표니까요. 기금이가 환율 효과를 빼고 보자고 한 것도 같은 이유일 겁니다. 앞으로 볼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속도로 언제쯤 목표에 닿느냐, 또 하나는 2027년에 이 선이 또 움직이느냐입니다. 움직인다면 그때는 이유를 더 자세히 들어봐야 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